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어느 방송사 카메라에 검찰이 압수한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가 사실 카메라에 찍히면서 이것은 정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17시간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조서를 100장 이상 작성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100장 이상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내가 가서 검찰에서 한 이야기를 대강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잠깐만 가더라도 소리가 너무 안 들립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카메라 찍지 마세요. 카메라 나가세요. 예? 이야기하는데 그래 찍지 마시고 이젠 카메라 좀 나가세요. 예? 나가세요. 카메라 물리주면 내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불가피하게 내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 기자는 좀 퇴장시켜 주시면 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적어요. 저래 하니까 카메라 기자를 퇴장시켜 주시면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세요. 우선 경성기탁금 1억 2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 내 아침에 SNS에 해명을 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검찰에도 그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하고 집사람의 진술서를 오늘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내 변호사를 만 11년 했습니다. 통상으로 저처럼 유명한 검사 출신이라면 여러분들 판검사 출신들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봤지 않습니까? 불과 1년에 2, 30억씩 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 변호사를 11년을 했어. 그들만큼 돈을 벌지 못했지만은 나는 그 당시에 평생 먹고 살만한 돈은 벌어놨습니다. 그래서 내 집도 사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 집에 양은그릇도 판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변호사 시작하고 할 때는 별도로 현금 자산을 모아놨습니다. 2004년 8월부터는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만들어서 현금을 거기 보관을 했습니다. 내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거는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원내대표 통장으로. 원내대표 통장으로 들어와서 운영위원장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걸 전부 현금화합니다. 현금화해서 정책위, 당 정책위에 1년에 돈 나눠주고, 매달 나눠주고, 그리고 부대표들 돈 나눠주고, 그 당시에 야당이 어려울 때는 야당한테도 돈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 그래서 이번에 사건의 조사를 하면서 2011년 6월에 경성기탁금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1억 2천만 원을 내가 참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돈 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국회 보자기에 싸줍디다.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정치자금 계좌에 현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정치자금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 수표를 바로 발급받아가지고 당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뻔한 문제가 되는 돈인데, 거기에 내가 부정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바로 정치자금 그 계좌에 이어가지고 현금 이어가지고 그 돈을 바로 인출해가지고 제출을 했겠습니까? 그걸 지금 의심하는 것 같아서 이미 경성기탁금 문제는 내가 그 조사를 받을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사람이 대여금고를 어떻게 하고 있었다, 어떻게 돈을 모았다, 자세한 진술서를 써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줬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받을 때 같이 차 타고 내가 올라가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경성기탁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돈이 아들 결혼식 때 한 3천만 원 쓰고 지금 1억 5천이 남아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내가 진술을 했으니까 그 과정은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 대여금고의 크기, 규모, 그거 다 보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서관이 마치 언론에는 출석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비서관은 지금 중요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지금 출석 조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출석 조율이 안 돼서 출석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지금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010년 경선하고 2011년 경선 때 왜 돈 신고액이 적으냐. 2011년 경선 때 다른 사람은 2억, 3억 신고했는데 나는 왜 1억 천밖에 신고 안 했느냐. 그런 식으로 내가 물어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0년 경선은 대의원이 2만 명입니다. 2011년 경선은 대의원 매수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대의원을 21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의원을 21만 명으로 늘리고 아예 대의원 접촉을 해서 매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경선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 번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거의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는 문자 메시지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전부 선수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아마 내 기억에 3회인가로 제안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문자 메시지 그 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TV 토론하고 그 다음에 연설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압도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 나왔던 경선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선택이 동거래가 안 돼도 홍준표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일정표를 지금 제출한 것으로 기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일정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일정표를 제출해도 상대방이 자살했습니다.
조작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달자가 말을 지금 지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표를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않으면 일정표를 제출하기 어렵다. 검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가 어디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돈을 줬는지 그 일시장소를 이야기를 물으면 그때 확인이 되면 일정표를 제출하겠다. 일시장소를 확정도 하지 않고 물을 때는 내가 일정표를 제출하면 다시 윤 씨가 그 일정에 비일정에 끼워져서 돈 줬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 씨 진술대로 한번 받아봐라. 받아가지고 나한테 물으라. 그러면 바로 제출하는 거다. 우리 일정표하고 그 USB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일시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추궁을 하면 바로 제출을 하겠다. 일시장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알리바이입니다. 만약 주장하는 장소에 내가 딴 곳에 있었다고 하거나 그 장소 간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유죄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깨지기 위해서는 첫째가 알리바이고 두 번째가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거밖에 받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표를 지금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제출한 거로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그거 검찰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도 내가 왜 일정표를 제출할 수 없는지. 이 검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다. 지금 수시로 말 바꾸는 윤 씨를 못 믿어서다. 그러니까 윤 씨가 주장하는 일시장소를 이야기해 주면 바로 우리 일정표를 제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 조사에도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헌금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정당에 총재가 없습니다. 정당의 총재 시절에는 총재의 정권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공천 때가 되면 외부 인사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 심사위원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도 외부 인사가 합니다. 거기서 당대표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할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기껏해야 사무총장이 한 사람 들어갑니다. 사무총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하자면 평판이나 이력 이걸 제공하는 게 공천심사위의 간사로서 그 전부입니다. 지금은 공천 때가 여러 번 돼서 한번 자료를 검색해 보십시오. 총재 제도가 사라지고 난 뒤에 지금 대표 최고위원 제도가 들어와서는 대표 최고위원 전행이 불가능합니다. 최고위원들하고 전부 사실 합의제입니다. 정당이 민주화됐습니다. 공천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을 공천 헌금 운운하길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 예를 하나 들어줬습니다. 17대 때 김문수 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장하고 내가 공천심사위원 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일 공천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영남지방의 중진 의원 모 의원이 일요일 날 새벽에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을 찾아와서 룩색에 등산복 차림으로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직감적으로 저건 돈이라고 봤습니다.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일단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했는데 월요일날 공식이 시작하니까 9시에 내 국회 사무실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5억 줄 테니까 공천을 날로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16대 때 내가 알기로는 2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17대 때 공천하는데 왜 5억이냐. 이게 적각이 20억을 제안해. 그날 오후에 공식이 가서 이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그 지역 공천을 그날 바로 적석해서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우리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1억 이야기하길래 1억은 정치권에서는 광역의원 공천하는 돈도 안 된다. 그리고 공천이라는 것은 지금 최고위원 체제에서는 공천은 그건 할 수가 없다. 만약 공천헌금 운운한다면 성완종 씨가 내가 대표가 당선됐을 때 돈을 주었거나 그래서 공천을 오했거나 그러면 내가 7월 4일 날 대표가 당선됐을 때 덕달 것이 찾아와야 돼. 찾아온 일이 없어요. 7, 8, 9, 10월 말까지 찾아온 일이 없어요. 넉 달 뒤에 내가 그거 국회 대표실 일정표를 보니까 넉 달 뒤에 2011년 11월 2일 날 윤석열을 데리고 우리 방에 왔습니다. 그게 일정표에 나와 있어요. 국회 대표실 일정표에. 그것은 국회의원 일정표하고는 달리 또 대표실에서 일정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일정표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와서 윤석모 씨가 자기 고향 후배가 되니 정치적으로 키워달라. 그 부탁을 하고 그 당시에는 디도스 사태가 터지고 난 뒤입니다. 거의 멘붕 사태에 와 있을 때 찾아왔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듣고 5분 정도 있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공천 헌금설도 그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박주원 전 안산시장을 지역기자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지난 2012년 12월에 있었던 도지사 재보선 선거 때 창원을 내려와서 2달 동안 있으면서 공보지원단장 하면서 지역기자분들하고 아마 자주 어울렸을 거예요. 그때 왔을 때 박주원 시장하고 성완종 씨는 박주원 시장이 성완종 씨를 알은 것은 대검 수사관 범죄정보 수집관 할 때부터 그게 아마 꽤 오래됐어요. 2000년도 초부터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완종 씨를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쭉 지금까지 죽기 전까지 알았다고 합니다. 도지사 재보선 때 박주원 시장하고 성완종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마치 윤 씨를 통해 내 도지사 재보선 캠프에 큰 거 한 장 전달한 듯이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진술서, 자세한 진술서 내용은 4월 30일인가 검찰에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장문의 진술서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게 배달사고였다는 그런 내용의 진술서를 이미 제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변호사가 가서 이것도 조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찰에 요청했을 때 진술서가 너무 자세히 되어 있어가지고 굳이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길래 이것도 조사해봐야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오늘 이래 이야기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박 시장도 불러서 조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를 불러서 일시장소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일시장소입니다.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그건 공소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뻔한데 왜 묻냐?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근데
피의자를 불러서 일시장소도 물어보지 않았다면 피의자를 왜 부릅니까? 부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창고인 진술이나 정인될 사람 진술로 일시장소가 특정이 된다면 부르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장소를 지금이라도 특정해 주시면 우리가 일정표를 내놓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 일정표라는 것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일정표라는 것은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모 씨에 대한 내 면담 기록은 2010년도에는 정확하게 윤석모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는 1월부터 10월 말까지 윤석모 성완종이가 한 줄도 없습니다. 11월 2일에 대표되고 난 지 넉 달 뒤에 그때 면담이 한 5분 정도 면담한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일정표를 만들 때 윤석모나 성완종이를 일정표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업인들 일정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검찰이 하시려면 네, 홍준표 지사의 기자회견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